네, 안녕하세요. 임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총장, 현재 핫한 그 정치인 관련주를 볼 건데요. 일단은 이낙연 대표의 그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이낙연 대표에게 당장에 직접적으로 악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최측근의 그런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 뭐 복합기 때문에 그 몇십만 원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어떤 흑막이 있을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지까진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민주당 힘이 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낙연 같은 경우는 차기 대선 후보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이재명에게 호재가 이 연속성이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민주당 안에 표가 물론 이제 이탈하는 표도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재명에게 갈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면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 6시 반까지 조사를 받고 식사 후 다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라고 해서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복합기를 빌려온 것이라며 옵티머스 관련 업체와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낙연 대표의 그런 자금줄에 옵티머스가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그간 오랜 시간 동안 이낙연 대표가 원래 지지율 1위를 부동의 1위를 달려오면서 막강한 대선 후보로 달려오던 그 정치 인생을 한 번에 나가리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과 이낙연은 지금 사실 윤 총장은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들면 오뚜기처럼 또 지지율이 올라오고 증시에서 또 상승하고 반대로 또 가만히 두면은 또 민주당 조지면서 올라오고 이게 지금 내비둬도 문제 또 건들자니 이러다가 또 지지율이 올라가니 정치하겠다 선언하면은 또 난리가 나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되게 고충을 겪고 있을 건데 당연히 윤석열 총장 지지율에게도 호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안에서 뭐 친문과 비문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정확히 따지면 둘 다 비문이지만 이낙연이 조금 더 친화적이죠. 문재인 정권 쪽에 이낙연은 비문이고 완전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낙연의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당연히 최대수에는 이재명으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신건설이 이렇게 상한가에 가면서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 이때도 매매를 해서 요 기간에서 팔았잖아요.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나온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이낙연발 반사이익에 대한 호재가 생기게 되면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전고점 구간까지 터치를 하는 그런 좀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당장 내일로 치면은 오늘은 테마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 대장주는 가고 뭐 후발주들은 조금 눈치 보면서 조정을 받든 아니면 소폭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든 그 정도의 당장 내일을 보자면 내일이 아니네요. 월요일이네요. 당장 월요일을 보자면 그 정도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정치 지지율과 정치 테마주에서는 윤석열 관련주가 주목을 많이 받던 그 시점에서 이재명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이때처럼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호재가 생기게 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 또
수급이 많이 붙어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이미 계속 직무정지와 관련한 그 내용으로 완전히 지금 뭐 추미애 장관과 약간 조금 이런 말로 해볼까요? 왜 캐릭터 삭제빵이라고 있죠. 약간 그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결을 해서 진 사람이 사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완전 이런 단어들을 제가 되게 좀 고급진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무튼 끝으로 가는 뭐 엘리전 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좀 이런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둘이 붙어서 한쪽이 멸망을 하는 멸망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 총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젤테크노스 같은 종목 이미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수혜가 없다고까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굳이 또 이낙연 관련해서 이 현재 정치인이 아닌 이 윤석열 총장에게까지 순환이 돌면서 뭐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수혜는 이재명이라는 거. 왜냐면 현재 지지율이 비등비등하게 가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1등, 2등 싸움에서 1등이든 2등이든 한 명이 무너지면 당연히 그 1등, 2등 중에 한 명이 최대 수혜를 보지 저기 아래에 있는 뭐 3등, 4등이 수혜를 보진 않잖아요. 물론 윤석열 총장도 1등으로 나오는 그런 기간도 있고 이렇게 1등 그 선두 라인에는 있는 인물이지만 일단 현재 정치인이 아닌 점 그리고 정치인이 아닌 점과 더불어 또 민주당이 아닌 점. 왜냐면 이낙연, 이재명은 민주당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낙연 관련주를 봐야겠는데 이낙연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정이 있죠. 번외로 정세균 총리의 관련주도 오늘 이렇게 상승이 있고 한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게 된 이유는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낙연 관련주가 결국 이렇게 급락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상승을 했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다른 종목들은 해봐야 뭐 원래 남선이나 이월드 같은 종목은 기간 조정을 오래 거치다 보니까 뭐 그래봐야 2~3%의 그런 조정으로 그치고 있는데 최근 급등을 했던 뭐 삼부토건, 휴림로버 이런 애들은 저가가 많이 내려와 있죠. 마이너스 10%, 삼부토건은 마이너스 15% 부분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저희 방에도 되게 소량을 삼부토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앞전에 다른 얘기를 쭉 그냥 배경을 쭉 설명을 한 거고 결국에는 삼부토건 이런 고가의 이낙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트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낙연과 관련한 악재는 맞아요.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국민의힘 쪽이나 야당에서 이제 물고 늘어지려고 하겠죠.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 이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낙연이 그동안 쌓아온 정치 인생을 조금 안 좋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밀리는 게 아니고 뭐 다 같이 막 하한가 가고 이런 고가에 있는 종목은 정말로 큰 악재가 나오면 하한가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 뭐 남선알미늄이 이제 이낙연 동생이 사퇴 SM그룹에서 남선 그쪽
대표이사직을 내려놨을 때, 그럴 때 왜 하한가에 갔던, 가볼까요? 요럴 때죠. 이런 하락이 물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크게 번지게 되면. 근데 당장에는 그렇지 않죠. 극단적인 선택을 이미 했을 뿐더러 뭐 일단 복합기 임대료라고 해서 복합기 임대료의 그 규모가 어떤지는 우리가 지금 또 알 수 없고, 거기에 또 이낙연이 연관이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 물론 근데 정말 이게 실제로 안 좋은 비리로 사건이 커진다면은 관련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뭐 꼬리를 어떻게 자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이거는 옵티머스 펀드는 최근에 진짜 걔네 자산운용사가 라인 펀드 이후로 되게 큰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투자 자문과 관련해서 규제도 되게 심해지고 있고요. 수탁이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거절이 많은 그런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되게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한 문제인 거고, 그런 옵티머스와 연관이 있는 문제라 악재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면은 결국에는 한부토건 같은 종목들도 여기서 뭐 좀 내려오더라도 결국에 오늘도 이 저가 만든 게 한번 쉬어가던 요 구간, 그러니까 저항을 한번 받았던 요 구간에서 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뚫었던 그 저항이 지지로 변한 건데, 이런 구간들에서 그냥 유지만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지지율 올라가거나 이거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또 이낙연 관련한 호재가 나오면은 다시 또 갑니다. 임팩트가 있는 인물이니까. 그게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인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낙연 관련주 그나마 남선알미늄 뭐 이월드 서원 이런 애들 있죠. 이월드 이런 애들 볼까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같이 쭉 거치면서 거래량 바닥 찍고 여기서 또 한번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또는 버티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좀 괜찮은 구간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진입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은 이미 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쭉 거쳐와서 뭐 오늘 그래야 마이너스 3%니까 뭐 이 구간에 진입을 했더라도 큰 타격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삼부토건이나 휴림로봇 같은 종목들은 타격이 크겠죠. 왜냐면 신규 이낙연 종목으로 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정을 또 거친 기간도 없어요. 기간 조정 요거 박스권 해봐야 길지도 않고 뭐 하락폭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애들 여기 고가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삼부토건 저희 방에도 가지고 계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구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얘를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잘 돼봐야 아까 얘기한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 정말로 뭐 베스트하게 이낙연이 뭐 관계가 없다든지 뭐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막 밀고 가는 거예요.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근데 그 기대보다는 사실상 여기서 버티거나 아니면 이게 계속 추세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 하락, 여기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미 맞고 추가로 막 하락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비교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볼 때는 버티다가 상승 또는 단기 다시 급반등인데, 사실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지금 이 사태가 나오고 나서 뭐 이낙연이 어떤 해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안 하고 그냥 슬슬 지나가면은 뭐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당장에는 일단락 돼서 지나갈 텐데, 굳이 얘가 이렇게 간다?
이거는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종목을 가격을 높이는 그 주체에서 그냥 광기의 상승을 보여주는 거라. 오히려 그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럼 바로 탈출을 일단 해야 될 기회가 되겠죠. 물론 수익권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이런 구간에서 오늘 결국 급락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 하락을 보고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쪽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버티다가 반등 또는 급반등 이쪽을 보느냐인데,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미 손실을 맞은 거고, 오늘 맞으신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종목이 추세로 이렇게 나오다가 뭐 단순히 기술적 조정을 받은 거랑 이 몇 배가 이렇게 뛰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간 게 동전주 뭐 700원 이 정도 가격에서 6,000원 고가까지 찍은 건데, 이렇게 고가를 뛴 종목 이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기대를 해서 얼마나 여기서 더 좋은 수익을 챙기고 나오려고 더 안 좋은지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이거를 홀딩을 하느냐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고가 매매고, 고가 매매는 결국에 단타 대응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하락이 나오면은 당연히 매도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데 뭐 털리고 자시고 뭘 바래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샀으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지가 박스권으로 되다가 다시 또 고가 돌파하는 그 급등, 그런 그림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샀으면. 근데 그 그림이 아니라 반대로 돌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나와서 하락이 나오면 당연히 탈출을 해야겠죠. 손절을 보더라도. 그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대응.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나오는 대응, 이렇게 나오는 방향과 여기서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두 가지의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이쪽은 기간도 길어질 뿐더러 손실폭이 더 깊어질 수 있고 리스크가 되게 크게 증가를 하는데, 이쪽은 기대를 해봐야 잘해야 탈출, 진짜 잘 됐을 때 고가 돌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고가 돌파 지금 상황에서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여기서 이낙연의 호재가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해명하는 거,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악재 소멸로. 근데 오히려 이낙연이 여기서 뭐 옵티머스 관련해서 무슨 언급을 하고 뭐 해명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해당 이슈의 최대 수혜는 이재명이고, 윤석열 총장에도 뭐 당연히 호재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만 선두를 달리는 현재 정치인, 윤석열은 현재 정치인이 아니고, 그리고 같은 민주당인 거에서 그렇게 가장 최대 수혜로 이재명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거고, 이낙연은 당연히 악재고, 그 악재인데 이월드, 뭐 남선알미늄 등 예전 대장주들이 이미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고 그런 자리에서 그래봐야 살짝 머리 뒤밀었다가 여기서 뭐 마이너스 2-3% 정도라 얘네는 별로 신경 쓰실 거 없는데, 삼부토건, 휴림로봇, 코디엠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내가 고가에서 잡았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다시 단기적으로 막 가격을 찾는 쪽에 대한 기대보다 횡보를 하거나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안 좋은 쪽이 더 부각이 되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에 매수를 했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돌발악재가 나왔으니 일단 털리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가서 털리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삼부토건 같은 종목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서 이거 나왔으면은 당연히 빠르게 손절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현재 이낙연 악재와 관련한
이낙연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도 뭐 잠깐 얘기를 하고, 네, 이번 정치 테마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